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마지막 원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그래왔듯 12월의 원래 회의는 명경의료재단을 위해 1년간 수고해 주신 우수 직원들을 표창하는 연말 시상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 옆에서 같이 진행을 맡아주실 특별 MC 고객지원 박은숙 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 연속으로 연말 시상식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객지원팀 박은숙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팀장님 다시 한번 함께 되어 기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명경 가족들 너무 수고가 많았는데요. 올해는 과연 어떤 분들이 수상의 영광을 얻을지 궁금합니다. 빨리 진행해 볼까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올해도 순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서별 우수사원 14인의 표창,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최우수 직원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올해도 부서를 가나다 순으로 호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서는 어디일까요? 첫 번째 부서는 고객지원팀입니다. 늘 제일 먼저 호명하게 되네요.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고객지원팀의 박은숙 팀장님은 메리플라워 검진센터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상담과 민원건이 있어서 당황하며 난처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하며 고객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원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막무가내인 고객에게도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에 임하는 자세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부분 이외에도 무엇보다 우리 팀장님은 마음이 참 따뜻하고 부서 팀원에게 편안한 근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의 리더로 인해 고객지원팀은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협력과 배려로 팀원들이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이런 업무 분위기에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근무 만족도가 높은 부서가 되었는데, 단연 팀장님의 따뜻한 리더십의 힘이라고 자부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팀장님은 우리 센터의 보물임을 알리고 싶습니다. 간호총괄부장님께서 저를 선발해 주셨네요. 늘 최선을 다하는 고객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부서입니다. 검진을 위해 3층을 내려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팀이죠. 기초과로팀의 영상과 추천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초간호팀 우수사원으로 이금숙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이금숙 선생님은 항상 검진 시작 시간보다 출근을 빨리하여 검진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검진 준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검진 진행 중에는 검진 고객님들이 검사하면서 보이는 반응에 적절하게 응대하여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직원들에게 어려운 점이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전 검진 업무뿐 아니라 오후에도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맡은 업무를 수행하며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셔서 오후 업무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근무를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이금숙 선생님을 우수사원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금숙 부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옥석을 가려내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수상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검사 결과를 정리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죠. 결과지원팀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결과전팀 2023년도 우수사원 조화은 주임님을 추천합니다. 올해 업무가 작년에 비해 많이 늘어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말 쉼없이 힘들게 달려오고 있는데,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실수 없이 묵묵히 맡은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조하은 부팀장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 우수부서 사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바빴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시경팀 우수사원 소개 영상 같이 보시죠. 한방에서 부서 이동 후 내시경실 업무 잘 배우고 적응해 주셔서 추천합니다. 구소은 부팀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활발하게 외부로 우리 재단을 알리고 계시는 고마운 분들이죠. 네, 바로 사업부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부 우수사원은 이재훈 차장을 추천합니다. 이재훈 차장은 입사한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다른 구성원이 기감이 되고 사업장에서는 내 가족에게 대하듯이 친근하고 푸근한 이미지로 담당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사업부 우수사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재훈 차장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마스코트이자 고객 서비스 전반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CS팀입니다. 올해 CS의 수상자는 누가 될지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올해 우수사원인 김소연 사원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근면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고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데 몸이 좋지 않더라도 오후 반차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오전에 정시간에 딱 출근을 합니다. 또한 매사에 있어서 꾸준하고 지속적입니다. 검진 진행, 고객 안내, 오후 작업 등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조용하고 꾸준히 묵묵히 밀고 나가는 뚝심과 인내심이 있어 동료들에게 늘 귀감이 됩니다. 김소연 사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영상의학팀 순서입니다. 올해 영상의학팀이 큰 변화가 많았던 걸로 들었는데요. 새로운 첨단 장비들이 들어오고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수상자는 누구일지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학과 이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영상팀 우수사원은 이다영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서 멀리 출퇴근하면서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했으며 부서에 필요한 업무를 찾고 개설해 나가면서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었고 동료들과의 우애를 위하여 항상 솔선수범했습니다. 검진 영상 파트 특성상 정확성과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흐트럼 없이 검사를 하는 모습이 내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직원 이다영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다영 사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고객분들이 병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명경의료단의 얼굴이죠. 원무팀 말씀하시는 거죠, 부장님? 네, 맞습니다. 올해를 빛내준 업무팀의 직원은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무팀 장혜주입니다. 올해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원무팀의 우수사원으로 서다영 선생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서다영 선생님을 선정한 이유는 현재 저희 원무팀의 비중 있는 역할을 묵묵히 잘 버텨주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성수기로 접어들어 하루 검진 고객님이 200명 좌우 넘게 본원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업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회피를 할 수도 있는데 서다영 선생님은 그런 업무도 즐길 줄 아는 직원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다른 직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선정으로 직원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 더 돈독한 원무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영 사원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저와 가까이 일하고 있는 이웃 부서이기도 하고요. 항상 웃음이 넘치는 전문 상담센터의 올해의 사원은 바로 이분입니다. (2023년도) 예약팀 우수사원은 백경민 부팀장에게 돌리겠습니다. 백경민 부팀장님은 주어진 일에 안 되는 이유보다는 해보겠다는 의지로 누구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업무상 보여지는 퍼포먼스 또한 그 적극성에 손색이 없는 결과로 팀과 센터에 큰 보탬이 되는 직원입니다. 팀에서 어린 편에 속하지만 업무를 해석하는 능력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 단순히 나이로만 판단할 수 없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나이에 맞게 팀 선배들과 동료 직원들에게도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내뿜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 또한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바쁜 성수기 시즌 부족한 팀장을 보필하며 많은 업무량이 지치고 힘들 법도 한데 늘 밝은 얼굴로 맡음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말씀 남기며 백경민 부팀장님 우수사원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밝게 웃으며 함께 팀을 만들고 캐릭터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K1 빌딩에서 마주치면 밝은 미소와 목소리로 맞아주는 백경민 부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이제 5개 부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음은 성실하고 꾸준히 일해주는 팀워크가 너무 좋은 부서죠. 그렇죠. 진단검사팀입니다. 영상 보시죠. 항상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정선주 선생님을 우수사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정선주 부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초음파팀이네요. 초음파팀 올해 사원 정말 궁금한데요. 어떤 분일까요? 백지연 부팀장은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에 메디플라워에 와서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힘듦에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팀장님 하며 노력해주는 모습, 동료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서로서로 재밌게 지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백지연 부팀장님은 수감자분들께 항상 상냥하고 친절한 응대로 모범을 보여줍니다. 백지연 부팀장님은 수감자분들에게 항상 웃으면서 응대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멋진 백지연 선생을 우수사원으로 추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백지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웃방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늘 고객들의 칭찬을 한 몸으로 받고 있는 초음파팀이었습니다. 부장님, 검진센터에서 가장 점심을 늦게 드시는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검진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면 치과일 것 같은데요. 네. 맞죠? 네. 네, 항상 가장 늦게 오셔서 가끔 식은 반찬을 드시게 돼서 정말 미안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늘 고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치과입니다. 올해의 사원은 누구일까요? 치과팀 우수사원은 조희자 선생님입니다. 조희자 선생님께서는 2021년 입사하셔서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성실함과 유쾌함으로 치과를 빛내주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편안하고 부드럽고 전문적인 진료로 고객님들로부터 진료 만족도가 높으며
스케일링 후의 양치질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드리므로 개인마다 양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책임감이 매우 높은 선생님입니다.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헌신하시고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도 관계가 너무 좋아 퇴근 후에도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이번 수상자는 조의자 선생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어느덧 두 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명경의료재단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부서가 있죠. 부장님 어디죠? 물론 한의원이겠죠. 네. 2023년 한의원 우수사원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서영미 선생님을 올해 우수사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영미 선생님은 난임 고객분들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상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들의 고충을 잘 듣고 잘 해결하십니다. 업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결과와 성과를 이끌어내 주셔서 이 점 높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영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서입니다. 부장님이 직접 발표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어느덧 저 행정팀 차례가 되었군요. 저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무, 총무, 인사를 모두 묶어서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재무팀과 인사총무팀에서는 2023년 우수사원으로 동예원 대리를 추천합니다. 예원 대리는 당원 검진 파트 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항상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외부 이슈에서도 공단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유관부서와 직원들에게, 그리고 재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인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의 수상자는 동예원 대리님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14명의 올해의 사원 수상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인 최우수 사원만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경영진이 깊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꼭 한번 수상의 영광을 얻었으면 해서 특별히 선발하셨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부서장들이 최우수 사원으로 선발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지만 그동안 명경을 위해 많은 숨은 봉사를 해오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화면 한번 보시죠. 2023년 최우수 사원은 김인호 전문상담팀 센터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로 입사 5주년을 맞은 김인호 센터장은 2018년부터 우리 메디플라워 헬스케어의 예약 시스템에 눈에 띄는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에 진행해왔던 기본적인 날짜, 시간 등 정보만 수집하는 일반적인 병원의 예약 제도에 수익성 개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주된 고객사들의 총 매출에 더해서 매년 예약팀 자체에서 만들어진 높은 추가 세일즈로 우리 병원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통신사 콜센터의 교육팀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의료산업에 적용시키고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을 기본으로 하면서 추가 매출까지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전문 상담팀은 타 부서에 비해 이직률이 현저히 낮은데 이는 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해온 부서장의 역량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검진 항목별로 캐파가 상이한 복잡한 검진센터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환자들의 편의는 물론 부서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게 단연간 크게 기여했습니다.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사교적인 성향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잘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꽃마을 뉴스의 진행도 맡아서 봉사해주고 있는 만큼 애사심도 높은 김인호 센터장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우리 재단과 함께 해줄 것을 소망하며 추천사를 마칩니다. 김인호 센터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명경의료재단 내시경팀 구소은. 위 사람은 평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애사심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시 한번 앞으로 예쁘게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행정팀 동예원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한번 옆으로 보여주세요. 자,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결과지원팀 조하은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앉아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해서 축하드려요.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CS팀 김소연 이하 동문입니다. 2023년 10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붙여주세요.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한의원 서영미 이하 동문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오늘 당사자가 휴무인 관계로 한의원 실장님이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 주세요. 강력원입니다. 자,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치과팀 조희자 이하 동문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세요. 자,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기초간호팀 이금숙 이하 동문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업무팀 서다영 이하 동문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영상의학팀 이다영 이하 동문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초음파팀 백지연 이하 동문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진단검사팀 정선주 이하 동문이고요.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축하합니다. 네, 경례금입니다.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전문상담센터 백경민 이하 동문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축하해요. 네, 경례금이고요. 한번 더 멋지게 포즈. 네. 자,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고객지원팀 박은수 위 사람은 평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애사심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감사합니다. 멋지게 네, 고생했습니다. 네. 우수사원 명경의료재단 사업부 이재훈 위 사람은 평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애사심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이사장 황경식 입니다. 부산이에요. 명경의료재단 전문상담센터장 김인호 위 사람은 평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애사심이 투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의료법인 명경의제당 이사장 강경식 갑니다. 네, 축하합니다. 그래요. 약소하지만 감사하게 받으시고.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올해도 15명의 우수 직원이 선발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수고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 옆에서 시장을 도우신 박은숙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장님, 저도 2년 연속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인사도 미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수사원 시상식 모두 끝났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이어서 12월 원례회 겸 송년회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신입직원 소개와 생일자 소개입니다. 먼저 신입직원 소개입니다. 11월 20일자로 내시경 팀의 장진실 간호사가 출근하여 근무 중입니다. 새로 오신 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12월 생일을 맞은 임직원을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 소개를 한 분 한 분 해드리며 코칭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부 구자경 과장, 사업부 최근석 이사, 결과지원팀 백지희 팀장, 결과지원팀 김연진 사원, 내시경팀 구소은 부팀장, 내시경팀 정은정 사원, 내시경팀 김은경 사원, 기초간호팀 김민혜 사원, 기초간호팀 강정은 사원, 치과팀 황보영 사원, 치과팀 장효순 사원, 비서실 한진영 사원, 이상 호명한 12명에게는 재단에서 소정의 상품권을 전달하였습니다. 12월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대표원장님 송년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올해 마지막 원리회를 맞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을 무사히 통과하고 새롭게 출발했던 우리 꽃마을 한의원 메디플라워 헬스케어는 올 한 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노력해주어 좋은 실적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1월에서 5월까지가 비수기라 매원 고객 수가 너무 적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성수기, 비수기의 구분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방은 경영상 제 자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이 좀 있지만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과거 꽃마을의 명성이 아직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곧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숫자가 줄어드는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지만 임신을 원해도 잘 안 되는 난임 환자들에게 우리 꽃마을은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매달 10여 명 이상이 임신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전진해 나갑시다. 올 한 해 모두들 수고하셨고 내년에 꽃마을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송년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사장님 송년사가 있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병원 발전상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과 뜻이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번은 연말 모임이기 때문에 테스에게 물어봐 중에서
여러분들의 질문과 저의 응답에 대한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그 송년사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연말 연시에는 세시 덕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간 12지와 관련한 간단한 세시 덕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세 가지 그 유머에 대해서는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짐작은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우리 중국, 일본, 한국을 위시한 동양에서는 연말 연시가 되면은 항상 그 세시의 덕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올해는 그 토끼의 해이고요. 그래서 그 무슨 해죠? 계묘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새해는 또 용의 해입니다. 용의 해, 갑진년, 계묘, 갑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상식을 넘어서서 스토리텔링도 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묘, 갑진 이렇게 했을 때 갑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앞쪽은 그 십간이라고 그래요. 십간.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러니까 내년은 갑에서 시작이 되죠. 올해는 계묘년이니까 무기, 경신, 임계 끝의 해입니다. 십간 중에서 마지막 해이고 내년은 또 처음 시작하는 해. 그래서 올해는 계묘년, 내년은 갑진년. 계묘에서 묘는 토끼묘입니다. 토끼묘. 그래서 토끼의 해이고 내년은 갑진년. 진은 용이죠. 용의 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묘년을 올해 이제 우리가 끝내고 내년에 갑진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쪽은 십간이라고 해서 10개입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은 12지라고 해서 자축, 인묘, 진사, 우미, 신유술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어느 하나에 속해 있어요. 용띠는 갑진년, 진에 속해 있고 또 토끼띠는 계묘년, 묘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 각자 자기가 어느 해에 속해 있는지 한번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올해 이제 1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올해는 계묘년, 토끼의 해이고 내년은 갑진년, 용의 해를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토끼와 관련된 스토리텔링 다 아시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것이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그래서 토끼의 꿈은 뭔가요? 잠시 피곤한 몸을 쉬면서 낮잠을 즐기는 겁니다. 그렇죠? 잠시 달콤한 낮잠을 즐기다가 그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을 피다가 결국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느리기로 아주 가장 느린 상징적 동물인 거북이한테 가장 빠른 토끼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토끼라도 게으름을 부리게 되면 나태하게 되면 가장 느린 거북이한테도 질 수 있다는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올해 사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 그런데 내년에는 용의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 꿈을
꾸는 해입니다. 용의 꿈. 용꿈은 뭔가요? 원래 용은 옛날에는 임금을 상징했죠. 용. 뭐 골룡포, 용상 이게 다 임금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꿈을 꾸면은 벼슬을 한다. 부자가 된다. 그렇죠? 또 승진을 하게 된다. 이런 좋은 해입니다. 하여튼 내년은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용의 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요. 용꿈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은 동네에 조그마한 강을 개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나요? 미꾸라지도 있고 또 좀 큰 것은 잉어, 붕어 이런 고기들이 살고 있죠. 무수한 뭐 피레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잉어까지 무수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잉어는 용꿈을 꾼다는 것이죠. 잉어가 용꿈을 꾸면은 잉어가 용이 되는 거예요. 개천에서 살던 잉어가 하늘에 날아오르는 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해. 개천에서는 미꾸라지 또 그 잉어, 붕어 같은 것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그 피땀의 결과로 운명을 극복함으로써 개천을 벗어나 하늘로 솟아오르는 용으로 등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천은 하늘로 솟아오른다 그런 뜻입니다. 용으로 등천하는 한 해가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등천할 수 있는 그런 꿈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운명의 밧줄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밧줄을 끊고 운명을 박차고 나가는 기적을 성취하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안주하지 말고 용꿈을 꾸는 한 해, 개천에서 용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버리지 말고 희망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꿈을 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진인사. 그래서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운명의 암시를 기다리는 것. 진인사 대천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천명보다도 진인사가 더 중요하죠. 열심히 자기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용 못된 존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 못된 물고기를 뭐라고 그러죠? 이묵이라고 합니다. 용 못된 뱀을 이묵이라고 그러죠. 이묵이는 심술이 많습니다. 심술이 많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심술이 굉장히 들끓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용이 될 기회를 놓친 수많은 이무기들이 서로 아주 심술스럽게 으르렁거리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용이 된 존재들은 이런 이무기들의 심술에 대해서 그것을 잘 수용하고 소화시키고 용납하는 그런 또 아량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에 사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여기에 또 잠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용꿈을 꾸면서 진인사 대천명의 지혜를 그리고 또 이무기들의 심수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량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심풀이로 두세 가지 유머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유머는 이런 것입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한 초라한 인형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 가게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무섭게 생긴 주인 할머니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 할머니하고는 대조적으로 예쁜 인형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애기 인형이 너무나도 끌려가지고 할머니, 이 인형 참 예쁘네요. 얼마예요? 이렇게 할머니한테, 주인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 무서운 주인 할머니가 내가 선택한 인형을 한참 바라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자네에게는 좀 싸게 12,000원에 줄 수 있지만 12,000원 그렇게 싸진 않죠.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저는 성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인형은 12,000원인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할머니 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좀 망설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형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인형의 발바닥을 절대 봐서는 안 돼. 절대로 발바닥을 봐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하여튼 미스테리가 숨어 있는 거죠. 나는 순간 소름이 끼쳐서 그 인형을 살까 말까 했지만 결국 사고 말았습니다. 인형을 사서 집으로 와서 나는 책상 위에 그 인형을 놓고서 웬일인지 자꾸 그 인형이 날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형이 예사롭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주인 할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은 있겠지만 인형의 발바닥은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몇 번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어느 날 그 인형의 발바닥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호기심이 많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너무 궁금해서 발바닥을 쳐다보는 순간 저는 기절할 정도로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인형의 발바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Made in China. 값은 500원. 500원짜리를 할머니가 12,000원에 판 거예요. 절대 발바닥은 쳐다보지 마라, 이러면서. 참, 여러분들 중국산이 워낙 값이 싸잖아요. 중국산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의미를 담고 있는 유머 두 가지인데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머도 나중에 시험하면 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어떤 우리 직원은 저한테 그래, 이사장님, 저는 원래 왜 유머 때문에 참가하고 있어요. 유머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유머가 그렇게 재밌었냐고 그랬더니 가치가 전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세상에서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쉽지 않죠.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일이고,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고.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고.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 하고, 그렇죠?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집어넣는 거니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또
상대방은 배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두 번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사장님 뭡니까? 남의 돈을, 내가 물건을 팔아서 남의 돈을 전부 긁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한꺼번에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을 우리는 마누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요즘 뭐 학교 폭력 이야기하면서 선생님한테 대드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일이요.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일이며,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살기 싫거든 마누라한테 대들어보세요. 자, 마지막. 우리가 이제 가족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아빠, 누구의 할아버지 이렇게 사는데요. 모든 직책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존경은 받지만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남편이라는 존재는 유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라는 존재, 특히 여러분들 중에 결혼한 사람, 남편이라는 존재, 첫째, 퇴근이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면 짜증나고, 말을 걸어오면 귀찮고, 말이 없으면 기분 나쁘고, 남편이 말이 없으면 시큰둥 앉아있으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부담스럽고, 나가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불나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요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가 남편이랍니다. 자, 이상 유머를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송년사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12월 연말 시상식과 원래회 겸 송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경 가족들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2024년 용해해에는 더 넘치는 에너지로 성장하는 명경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